네, 이번 시간부터는 6장 강의 노트 6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노트 6장은 빔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아마 어떻게 보면 고체학학 특히 우리 지금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지금까지 중요하다는 의미는 실제로 이 빔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또한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다 나타나서 해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빔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빔이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이게 보라는 말을 씁니다. 보.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보 이런 말을 써요. 보. 기본적으로는 이 길이 한쪽 방향이 굉장히 길고 다른 쪽 단면의 크기가 짧은 거. 그래서 이거를 슬렌더 멤버였던 일단 특성을 갖고 있고요. 슬렌더 멤버는 우리가 봤던 거는 이제 엑시알 방향에 힘을 받는 거. 이것도 슬렌더했고, 다음 비틀림 받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슬렌더한 이런 문제를 지금까지 봤고요. 그런 면에서는 똑같은데 우리가 빔이라고 할 때는 특히 밴딩, 굽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굽힘 이런 말을 하겠죠. 밴딩 데포메이션. 굽힘 변형이 가장 큰 그런 부재를 우리가 빔이라고 하고요. 굽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횡방향의 하중, 그 다음 이런 빔이 있다 이러면 이쪽 방향의 하중이라든지 또 이런 굽힘이 일어날 수 있는 밴딩 모멘트를 걸어주는 이제 그런 경우에 부재 내부에서 굽힘이 일어나고요. 그럴 때의 우리 부재를 우리가 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요. 여러분 이제 기계과니까 자동차 저기 이런 요런 거 있죠. 요런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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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부재. 너무 많네. 이런 거는 다 빔에 거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빔에 거동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빔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굽힘뿐만 아니고 비틀림 이런 것도 다 복합적으로 이제 포함되게 할 때 그냥 빔으로 하면 전체를 다 커버하는 그런 의미로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빔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냐면은 적은 질량으로서 효과적으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이제 그런 멤버라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 이제 집에 쓰는 건물에서 요거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 이런 게 다 이제 빔이 되겠고요. 뿐만 쓰는 게 아니고 하드디스크라든지 여기는 이제 이거 예전 그림이긴 한데 이게 광피갑 액추에이터예요. 이 CD, DVD 들어가는 그런 건데요. 여기 이제 렌즈가 여기 앞티컬 렌즈가 있어갖고 렌즈를 통해서 이제 빛을 쏴서 받고 이러는데 거기 이제 정확하게 트랙에 맞춰야 되겠죠. 거리가 이런 게. 그리고 아래위의 거리도 맞추고 좌우의 거리도 맞추고 트랙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구동을 이제 솔레노이드 코일을 이용해서 좌우로 움직이는데 여기 있죠. 요런 거. 요런 게 다 빔이에요. 그래서 빔의 플렉시빌리티를 잘 고려해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파놓은 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특정 주파수에서 거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해석도 전부 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이런 고체학적 해석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슬렌더 멤버를 정의하면 한쪽 길이가 다른 쪽보다 크다. 그럼 이제 크다 그러면 굉장히 애매한데 보통은 한 10배 이상, 10배에서 15배. 좀 안전하게 쓰려면 한 20배까지 쓰는 게 좋고요. 한 10배에서 15배까지만 해도 거의 이런 빔의 거동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오메트리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학적인 관점. 우리가 이제 요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또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이제 빔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이런 막대기가 이렇게 빔이 있고요. 여기다 이렇게 힘을 주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좀 설명이 있겠지만, 똑같은 건데, 굉장히 짧아요, 이렇게 힘을 주는 경우. 얘를 좀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면 이제 아까 flexural force가 받는 transverse force, 이게 이제 transverse force라고 그러는데 이 힘을 받는데 얘가 길 때 하고 짧을 때 하고 거동이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길면은 얘가 이렇게 휘어진다고, 짧으면은 얘가 거의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 이렇게. 이 데포메이션은 특징이 뭘까요? 이거는 우리 배웠잖아요. shear가 다미넌트예요. 이 경우에는 짧으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 있지만 밴딩 데포메이션이 뭔지는 잠깐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예? 밴딩 데포메이션은 뭐가 수반이 되냐면 어떤 파이버의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게 밴딩 데포메이션이에요. 예? 밴딩은 우리 조금 더 배우겠지만 이렇게 파이버가 있으면 얘는 만약에 이렇게 비틀림이 걸리면 얘는 늘어나고요. 이쪽 라인은. 이쪽은 안쪽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스트레스가 여기가 포지티브, 밑으로 가면서 네거티브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밴딩이라는 거는 파이브에서 스트레치가 일어나요. 어? 그러니까 익스텐션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일반 엑셀 같은 경우는 모든 단면에서 유니폼하게 일어나지, 근데 지금은 유니폼하지 않고 한쪽은 포지티브, 한쪽은 네거티브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밴딩이 일어나는 이런 형태야. 그러니까 밴딩 데포메이션이 있다는 건 쉬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되면 얘 하중을 누가 받냐면 여기서는 시어 스트레인으로 받아. 시어 스트레스로 하중을 받아.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길면 시어 스트레스가 있긴 있어. 없는 건 아니야. 없으면 이퀄리브리엄 안정이 안 되는데, 있는데 물리학적인 현상은 어떻게 돼? 이 스트레치에 의해서 하중을 지배한다는 거지.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럼 이제 길이가 애매하면 어떻게 돼? 애매하면 양쪽이 다 중요하겠지. 시어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시어도 뭐 시어가 있으면 이렇게 잘라 용접이 되어 있는 부분을 자르고 빔이 용접이 된 부분이 시어에 크게 걸리면 거기가 끊어진다든지 이런 게 있지만, 메이저 메카닉스는 뭐라고? 밴딩이라고. 밴딩은 스트레치야. 그게 이제 키가 다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메카닉스가 상당히 좀 이제 달라진다. 짧을 때 하고. 짧은 거는 했고. 그러니까 여기는 쉬어하고 다 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not 쉬어라는 건 없다는 게 아니야. 다미넌트한 게 밴딩이라는 거죠. 알겠죠? 이러려면 길이가 일정 이상 커야지, 단면의 디멘전보다 커야 이런 거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 리미트 두 케이스를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랜드 멤버에 있어서는 띵하다, 얕다는 거가 이제 아까 중요한 거고요. 이게 엄밀하게 다 풀려면 full elasticity equation을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얇은 경우에는 상당한 근사가 가능하다. 우리 XR 로드 같은 걸 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근사가 가능하다는 거는 이런 라드가 있어요. 이게 충분히 길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끝에 하중을 이렇게 분포시켰어. 근데 합력은 F0야. 얘는 이렇게 분포시켰어. 실제로 내가 유니폼하게 분포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조언은 만약에 여기서부터 힘이 걸어진 데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점이다. 예를 들면 지금 기본적으로는 길이가 라드인 경우에는 R보다 굉장히 큰 거, 여기도 얼마? 10배 이상 되는 그런 걸로 보면 될 거고, 이런 데서는 여기에 디테일한 분포가 여기서는 잘 몰라. 멀리 떨어지면 얘 리절탄트에 대한 영향만 받는다고. 이거는 이제 세인 버낭 프린스플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이게 엘라스티스를 풀면 다 풀려요, 이게. 다 풀리는 이런 현상. 이 현상.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요 근처에서는 요의 디테일하게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당연히 달라져요. 그런데 좀 멀리 떨어지면 거의 영향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체학과에서 보는 거는 요 근처에서는 우리 이론이 안 맞게 돼 있어요. 우리 이런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 주로 보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얘나 이렇게 걸리나 이렇게 걸리나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사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지. 마치 이쪽 방향으로의 디테일하게 변하는 거를 좀 무시할 수 있거나, 예를 들면 선형이다, 리니아다,
아니면 2차식이다 이렇게 근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게 익스포넨셜 막 이렇게 폴리노미알도 차수가 높고 굉장히 복잡하게 거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은 엘라스티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 디멘셔널 어널리시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1차원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에 어떤 변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는 이렇게 아까 변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유도하겠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인 해석은 얘가 마치 그냥 빔 하나로 그냥 선 하나처럼 보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1차원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여러분 토션 보세요. 토션 할 때 스트레스 분포는 리니어로 우리가 했지만 그 토션의 컴패티빌리티 따지고 할 때는 그냥 그 1차원적인 엘리먼트로 봤잖아. 그치? 모멘트 걸고 뭐 트위스트 레이트 알파 걸고 또는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다 했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메시지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메시지 리절턴트가 같으면 effect of detailed distribution of applied load as negligible 하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다면 그 end에서부터 그 order of R 그 반지름 티피컬하게 이런 정도에서 떨어진 거리면은 그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우리가 이제 간단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해석에 대한 정당성을 나름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 엘라스티시티 솔루션에서 근거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자세한 이론은 엘라스티시티를 풀어봐야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럼 왜 우리가 이제 빔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특별히 많이 갖느냐 하면 빔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나쁜 점이라는 거는 같은 힘을 받을 때 그 역학적으로 좋지가 좀 않아요. 스트레스 관점에서. 그런데 부득이하게 빔을 쓸 수밖에 없어. 이런 건 지금 빔을 쓸 수밖에 없어. 그래야 공간이 많이 나오잖아. 이거를 만약에 터널처럼 동그랗게 하면 요쪽에 사람들이 못 앉겠지. 그러니까 공간 활용도가 낮다고. 그런데 뭐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지. 하중이 너무 커서 공간 활용도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 잠수함 같은 거 저 해저로 들어가는 거는 동글동글 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야 이제 압력을 그 이유를 이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요거 아주 중요한 예전 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좀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여기 숫자를 아는 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숫자는 우리가 어차피 유도할 거니까 이제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같은 길이에 같은 단면적에 그 슬렌더 멤버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힘을 이렇게 받고요. 하나는 힘을 이렇게 받아. 이럴 때 이제 스트레스하고 그 힘을 받는 방향으로의 처짐을 한번 구해보자. 구했어. 스트레스 맥시멈 구했더니 이렇게 스트레스 맥시멈이 빔의 바는 지금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면적 BH분의 P. 이거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건 우리가 계산하진 않았는데 앞으로 계산할 거예요. 계산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바에다가 order of L over H. 그러니까 L만큼 L over H만큼 증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그니파이가 돼. 그러니까 아까 L over H가 티피컬하게 10배, 20배 되거든 보통. 더 이상 되고 이런 거는 더 되지. 그러면 20배 되면 스트레스가 2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할 때 이런 경우에는 이 빔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부재를 우리가 썼다. 안 쓰면 더 좋지. 안 쓰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도록 하는 게 더 좋아. 근데 항상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힘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할 때는 어디를 보고 디자인해야 돼? 얘를 보고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얘를 프라이머리하게 보고 디자인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왜? 스트레스가 order of L of H만큼 증폭이 돼. 자, 근데 변이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변이 관점에서는 이 디플렉션을 재보면 바는 이렇게 돼요. 이거 다 알죠? 길이 뭐 다 아는 거고. 원래 지난번에 우리가 BH 대신 A를 쓴 거잖아. 그치? 이걸 똑같은 식으로 해보니까 빔의 디플렉션은 바의 디플렉션의 order of L over H의 스퀘어로 증폭이 돼요. 굉장히 변이가 커지는 거지.
그런데 이게 좋을 때도 있어. 어떤 때는 플렉서블하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요걸 잘 쓰면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그 변이를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는 역시 이것도 이쪽을 기준이 디자인이 된다는 거죠. 예? 그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막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런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거를 역학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하중을 받을 때는 적어도 그 스트럭처 페일리어 관점에서 볼 때, 예? 페일리어를 볼 거냐, 우리가 변이를 좀 많이 일으켜서 다른 용도로 쓸 거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스트럭처의 페일리어 관점에서 본다면 같은 하중을 받았을 때 빔에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빔에 이제 그 스트레스가 어떤 부분에서 나타날 거냐? A냐, B냐, C냐? 직관적으로 어디 같아요? 응? A지. 이거는 이제 역학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밴딩 모멘트가, 빔에 가해지는 밴딩 모멘트가 맥시멈이 되는 위치예요. A라는 데. 그렇잖아, 지금? 밴딩 모멘트가 맥시멈이 되는 위치야. 그러려면, 요거 이제 나중에 해석해보면 아주 직관적으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지? 거기가 제일 밴딩 모멘트가 많이 걸리는 데가 밴딩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크겠지. 인터널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먼저 밴딩 스트레스를 공부를 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돼? 부재 내부에서 작용하는 걸리는 밴딩 모멘트가 얼마냐, 이런 거를 우리가 구해야 돼. 그래서 뭐를 먼저 계산해? 인터널이라는 건 부재 내부에서 작용하는 그 밴딩 모멘트를 알아야 돼. 그 밴딩 어널리시스를 하려면 제일 먼저 그 밴딩 모멘트 분포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 그치? 그걸 안 다음에, 그거 하면 밴딩인지 내가 알았어. 어떤 점에. 이 위치에 밴딩을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는지, 스트레스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알아야 돼. M을 알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 그치?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요런 빔도 있지만, 이렇게 잡혀있는 빔도 있지,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게 statically indeterminate 시스템이 돼. 그러려면 밴딩하고 변형의 어떤 릴레이션을 또 알아야 돼. 이거 통으로 다 알아야 돼. 그치? 그래서 막판에는 이걸 다 해야지 문제가 풀리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좀 그 문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점점 많아진 거지. 그러니까 더 재밌어진 거지. 그래서 이건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섹션을 내가 3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전부 다 빔에 대한 건데 6.6-1에서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멘트를 알고 싶은 거예요. 모멘트. 근데 모멘트를 알려면 이 시어하고 이게 같이 다녀. 왜냐하면 이퀄리브리엄 하면 여기에 포스가 걸리면 여기 봐요. 여기가 모멘트가 이렇게 걸리지만 이런 부재가 있다면 여기 모멘트가 이렇게 걸리고 시어 포스 이렇게 걸리잖아. 그렇지? 이게 같이 있어야 돼.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다녀야 돼. 시어 포스가 있으면 뭐가 생겨요? 시어 스트레스가 생겨요. 여기서는 또 로컬리. 그러니까 이것도 시어 스트레스도 구해내야 돼. 이게 아주 할 일이 많네. 이 스트레스 구하고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파트예요. 특히 시어 구하는 쪽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1차원에서 이제 첫 번째는 internal shear force moment distribution. 이쪽은 그 라인으로 본다는 거야. 그지? 안에 분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어느 점에서 모멘트를 알았다 했을 때 요 크로스 섹션 내에서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될 건가. 아까 우리가 잠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된다고 얘기했어요. 스트레스가 밴딩이 걸리면. 근데 이걸 그냥 진짜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 그치? 이걸 이제 구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에 의해서 변이가, 그럼 여기서 변이 매저는 뭐가 적절할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F에 대해서는 이 처짐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
모멘트는 뭐가 좋을까? 모멘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트위스팅 모멘트를 그래서 미리 공부를 했죠. 트위스팅 모멘트는 뭐하고 그 generalized displacement measure가 뭐 있지? 예? 구성 방정식에서 나타나는 건 뭐야? 밴딩 모멘트, 트위스팅 모멘트하고 뭐? 베니 메저가 뭐예요? 트위스팅에서는 그 알파. 그래서 여기 d 세이타, dg. 예? 여기 이제 트위스팅 메저. 그럼 여기서도 이거는 차원이 뭐야? 이게 지금 1 over length. 밴딩하고 관련된 건 그러면은 커버처. 커버처의 디멘전이 1 over r이에요. 그러니까 밴딩은 밴딩끼리 이렇게 그 매칭이 다 돼요.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고, 네, 여러분이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트위스팅을 배웠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 예.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영어로서는 그 쓰는 용어 이거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보통 바라고 할 때는 XR 주로 텐사일을 받는 경우를 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칼럼인 경우에는 이제 컴프레시브를 받는 경우를 좀 칼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트위스팅 모멘트를 받는 경우는 보통 샤프트라고 한다. 근데 뭐 왔다 갔다 써요. 어? 샤프트가 밴딩을 받을 수 있어요. 어? 샤프트가 사실은 이게 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회전만 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는 뭐가 일어날 것 같아? 샤프트가 한번 돌려볼래? 이론적으로 회전만 하면 돼. 이게 비틀림만 발생할 때 뭐가 일어날 것 같아? 밴딩이 일어나. 이게 그렇지 않아? 샤프트 바닥 하면 이게 떨잖아. 그지? 그게 이제 밴딩이 일어나고 스테빌리티 문제도 있어요. 크리티컬 스피드를 넘어가면 이게 막 춤추는 거지. 축이. 그러면은 그렇지만 이제 그때도 그러면 그걸 샤프트라고 되냐? 비밀해야 되느냐? 그게 실제로 메인 역할이 샤프트였으면 샤프트라고 부르는 게 맞겠지. 원래 디자인할 때 샤프트로 디자인했거든.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이 회전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이 돼? 밴딩이 발생이 돼. 그러면 이제 같이 커플해서 풀어야 되겠지. 그럼 이제 로터 다이나믹스가 되지, 그거는. 근데 우리 이런 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그걸 할 수 없겠죠. 자, 그럼 6-0은 마치는 걸로 하고요.